네. 내가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세무서에 매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먼저 어떤 법안인지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목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건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에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한 그런 법안이고요.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법안을 내려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 1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법안은 안도걸 의원이 내면서 그럼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 10명 이상이 이제 동료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들 9명을 참여시킨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뭘 집어넣겠다는 거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한테 분기별로 고객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탈세에 많이 이용된다. 자, 이렇게 보고 모든 거래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개인지갑 신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지갑은요. 업비트, 비썸 같은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하는 블록스트림의 제이드, 또 콜드카드, 그리고 트레저, 이런 하드웨어 월렛이나 소프트웨어 월렛을 의미합니다. 자, 법안에 따르면요. 자, 1년 동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에 보관한 적이 있다면 다음해 6월에 해당 개인 지갑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서 내년 2026년부터 시행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게 지금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 보면 5억 원인데요.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비트 씨가 올해까지 비트코인 한 3개 정도를 모아서 대략 한 4억 5천만 원? 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치를 모아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에도 1개 정도를 더 모아서 개인 지갑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 어느 시점에 김비트 씨의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 몇 개가 들어있나요? 아까 3개에다가 또 1개를 더 모았다고 치면 4개를 모았다고 치죠. 4개를 모았으면은 이게 하나에 내년 어느 시점에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8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김비트 씨는 개인 지갑 신고 대상이 되겠네요. 2027년 6월 중에 그렇게 되면 동네 세무서에 가서 개인 지갑 정보를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개인 지갑 정보 뭐냐?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유자 신원 정보 이건데요. 보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거죠. 둘째, 개인 지갑 주소, 가상자산의 종류, 매월 말일의 보유 지갑 잔액의 최고 금액, 이런 걸 포함해서 보유 지갑에 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4개를 어느 지갑 주소에다가 매월 말일에 얼마씩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정보를 제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개인 지갑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라 이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개인 지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개인 지갑에다 보관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은 보관하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구분해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라는데 안 했다가 걸리면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금액이 크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고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걸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은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위원회 심사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위원회 여기 법안은요.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라서 국회에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당이 됐고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게 되고 말이 되는지 심사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는 본회의 표결로 가게 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국회 심사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이 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국회 전체 300석 중에서 170석을 갖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라서 맘만 먹으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51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전체 300석 중에서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를 해서 그 중에 과반수가 표결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럼 통과가 되는데요. 예컨대 151명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 과반수인 76명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 17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딱 하나 지금 걸리는 게 대통령 거부권이고요. 네,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이거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법안을 논의한 회의록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국회 입법고시 출신의 공무원인데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할 때 법안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 입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전문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여기에 따라서 법안 심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기획재정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개인지갑 신고 부분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밑에 보면요.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민주당 소속의 기획재정위원 윤호중 의원의 발언인데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 해당 국가의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인지갑 신고를 포함해서 국내 거래 정보 자료 제출 문제 이것도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OECD 49개국이 지난해 11월에요. 뭘 했느냐? 이렇게 암호자산 거래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데요. 2027년부터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탈세 방지를 위해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코리아가 들어가 있죠. 네, 한국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2027년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 한국 국내 거래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윤호중 의원이 한 겁니다. 거래소가 국세청에 분기별로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지갑 정보도 신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현재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원하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의석을 갖고 있는 1당, 제1당 민주당에서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또 개인이 보관하는 개인 지갑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좀 지나친 규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금은방에서 금을 사서 집에 있는 금고에 금을 보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금을 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금은방에 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매출 신고를 할 테니까요. 자, 그 금을 제가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금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기겠죠. 그럼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혹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 당신 집 금고에다가 국세청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개인 지갑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등록을 시키겠다는 거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일 뿐이거니와 최소한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전 국민을 잠재적인 탈세범으로 보고 개인 금고에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민주당 의원이 낸 이 법안을 보면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가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